이번 시간에는 26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노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스만의 분류.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 그러면 노스만의 분류를 한 90% 이상으로, 그리고 웨일과 갬블, 테일러와 로버츠 이런 그 분류들이 등장하는데, 노스만은 기본으로 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교육 모형, 사회행동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실천, 지역복지 실천 모델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역량 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틀린 거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리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집단을,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 집단으로 본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나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쉽게 쓰는 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맞는 거죠. 사회교육 모델은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사회교육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의 동지로 여긴다. 전문가의 사회, 여기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의 동지가 아니라 수혜자나 소비자, 수혜자의 입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의 소재를 전문가의 후원자나 고용기관으로 본다. 권력의 소재를 전문가의 후원자나 고용기관으로 보는 사회행동 모델이고, 권력의 소재는 타도되어야 되는 압제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어요. 자, 27번을 보시면 노스만의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의 개인 목표는, 자, 개인 목표,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목표를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두는 것이고,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두는 것입니다. 사회행동 모델은 불평등 구조의 타파나 소유계층에 대한 보다 나은 자원 배분이나 처우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 능력의 양상. 답은 2번이군요. 다음에 표적 대상에 대항하는 주민동원, 이건 사회행동 모델,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도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최선의 대안 수립. 자, 여기는 관련. 여기 개인 목표라는 것은 결국에 2번과 4번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데, 지금 목표를 물어봤는데 합의도출은 전략이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으로 이렇게 설명이 갈 수가 있는데, 목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모델에 관한 설명인가. 지역복지 실천 모델 중에 A시 지역복지 전문가들이 보건, 교육, 주택, 고용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규명, 욕구사정, 목표 개발 등을 실행할 움직임이 있었다. 자, 지금 목표는 어디에 두냐? 문제 해결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에 두고 있다는 것은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사회계획 모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는 혜택과 권한의 분배에 따른 계층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혜택과 권한에서 그를 주로 장악하는 계층과 거기에도 거의 배제되는 소유계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계급이나 불공정의 어떤 기준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사회행동 조직이 타 조직과 맺는 협력관계 유형 중 연합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사회행동 모델을 세분화해 보면 거기에 보면 협조 모델도 있고 연합 모델도 있고 동맹 모델도 있는데, 협조 모델은 일시적으로 사항에 따라 그때그때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은 협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협력만 사항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협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직의 자율성은 서로 지키고 있지만, 그래서 결합은 하고 결속,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해도 다소 느슨하게 지속적으로 결합이나 어떤 연결망은 맺고 있지만 느슨한 연결망을 맺은 협력관계로 조직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연합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각 조직은 모든 행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연합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에 참여하는 연합 모델은 협조 모델입니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한다. 이건 협조 모델,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한쪽에서 중단이 가능하다. 역시 협조 모델입니다. 전문가를 둔 영속적 구조는 동맹 모델이 되겠고 중앙위원회나 위원회의 장기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이건 동맹 모델이 되겠어. 이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으로 보면 사례에 해당되는 사회 지역 복지 실천 모델은 자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A의 사회조사 결과 모금활동과 관련된 주민 참여가 취약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주민 참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군요. A는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모금 관련 교육훈련에 출입하였으며 해결책을 강구했으며 주민들은 모금 관련 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 6개월 후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주체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 결국에 주민 참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 방안, 그에 대한 기술적 합리성으로서 해결책을 강구를 했고 그에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훈련에 참여한 결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었다.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은 사회교육 모델, 그리고 역량의 강화 문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래서 이 혼합 모델로서 이것은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교육 하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역량이 강화돼서 계획 개발 모델,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아주 드문 문제지만은 이러한 문제들도 있더라 해서 바로 기출문제에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다음은 지역복지 실천 모델 중 어느 모델에 해당되는 것인가? 웨일과 갬블이 나와 있군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8개의 모델인데 특징이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끌어당김으로써 노스의 분류처럼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 그것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사회교육 모델은 그냥 사회교육 모델 이렇게 하고 사회행동 모델을 세분화해서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과 사회운동 모델과 연합 모델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소유계층이 미래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소유된 계층이 보다 나은 처우 또는 보다 많은 자원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사회 노스만에 불려온다면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사회행동 모델. 그렇기 때문에 사회행동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에 보시면 또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나와 있군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어떤 웨일과 갬블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의 목적은 특정 대상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정 대상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 정의 구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운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정치사회 행동 모델은 선거권자와 공무원 등을 표적 체계로 하고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그동안 특정 대상, 물론 당연히 소유된 계층이 중심이 되겠지만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대상자 연다도 보시고 연합 모델의 관심 영역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욕구 통합과 사회 서비스 관계망 조정 등이다. 자 여기에서는 연합 모델, 지역사회의 사회적 욕구 통합과 사회 서비스 관계망 조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지리적 지역사회는 우리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인근, 그래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근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바로 지리적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역번과
디귿번, 기업번과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은 사회 정의, 이거는 사회 운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번은 틀린 거죠. 그다음에 정치 사회 행동 모델은 선거권자와 공무원 등을 표적 체계로 하고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 정치 사회 행동 모델은 노스만의 분류로 설명할 때에는 이것은 사회 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모델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모델로. 때문에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해석이 좀 달리죠. 놔둬보시고. 다음에 연합 모델의 관심 영역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욕구 통합과 연합이니까 사회적 관계망, 네트워크 조정 등이다. 자, 여기는 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놔둬보시고. 다음에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니을번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별도로 그 원형은 노스만의 분류로 본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원형은 찾아볼 수 있지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지역사회 조직화로 끌려왔다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이 니을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 니을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웨일과 캠블의 모델이 실천 모델로 나올 적에 약 10% 중에 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자에는 이보다 더 깊이 지역사회복지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접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상 문제를 내면서 웨일과 캠블의 모델을 이렇게 포함은 시켰습니다만 크게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면서 부탁드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발에서 여기 하자가 없는 것은 니을번 하나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4번으로 가서 보시면 다음은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 어느 모델인가?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보시면 여기는 역시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5개의 분류로 하고 있는데 특징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해서 후원자나 관에서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프로그램 개발 모델, 관이나 후원자가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사회계획 모델, 그에 비해서 후원자와 지역 주민이 5대5로 권한을 배분하면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해서 노스만의 분류 3개에다가 프로그램 개발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포함시켜서 5개의 모델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일선기관과 행정가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일선 직원이나 행정가들이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모델로 행정가들의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모델로 지역복지 실천을 직접적 서비스 전달에 대한 2차적 지역복지 실천을 직접적 서비스 전달에 대한 2차적 기능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예상 문제와는 약간 변형을 시켜서 종래에는 의사결정 권한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번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 지역복지 실천에서 일선기관이나 행정가들의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했다. 지역복지 실천을 직접적 서비스 전달에 대한 2차적 기능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넣어서 문제를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사회계획 모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실천을 했다. 이에 충족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 사회계획 모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노스만의 분류해서 사회계획 모델로 진행을 한다면 즉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간다면 사회복지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샌더스가 주장하기에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지역사회 집단이나 단체들이
계획에 참여할 때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그들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킨다. 바로 이것은 분석가, 계획자, 조직가, 행정가의 역할 중에 조직자의 역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가. 만약에 행정가의 역할로 나온다면 업무를 분담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그건 없고 여기에 주민 참여를 이끌고 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과업과 관련이 있는 역할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밀집 지역에 있다. 이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과 마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어 우범지대화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놀이터를 개량하기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복지사는 이들 주민들을 조직하여 놀이터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내서 했더니 놀이터가 우범지대화되어 있다. 이를 바꿨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을 조직하여 놀이터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그 문제점 인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게 됐다. 자, 여기는 어떤 업무를 분담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행정가는 아닌 거지요. 중개자,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초정 관련. 여기는 조력자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답은 조력자가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역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부들을 모집하여 환경봉사단을 결성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 원조하였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조하였다. 자, 행정가. 역시 행정가라고 하는 것도 행정가도 역시 어떤 업무를 분담하거나 규정 준수를 시키거나 그러지 없고 분석가 문제 분석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가. 그렇죠. 불만을 집약시키고 또 부민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이런 문제. 이것은 바로 그들의 참여 동기 유발 이런 거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직가의 역할에 해당되겠어요. 대변인이나 계획자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가의 역할이 가장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복지 실천 기술에는 연계 기술도 또 대변 옹호 기술도 조직화 기술도 교육훈련 기술도 인파워먼트라는 역량 강화 기술도 또는 갈등 조정이나 협상 기술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옹호 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 자,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 말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놔둬보시고. 사회복지사는 연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연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기술이 연계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연계기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갈등이나 대결 구도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보는 것은 1970년대 이전인 것이고 오늘날에는 갈등의 순기능이 아주 크게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부 경쟁 조직이나 어떤 경쟁 세력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사회복지사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갈등이나 대결 구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공공의제 만들기, 공중 아젠다를 만들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실전 기술인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된다. 그렇죠? 바로 이 인파워먼트 기술에는 바로 공중의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역량 강화 기술에 포함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개발 동원 기술은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원 동원이나 자원 개발 기술은 말 하나하나 모든 지역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갈등에 대한 순기능을 잊어버린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9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연계기술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주는 것은 연계기술 또는 요즘 네트워크란 말을 더 많이 써서 이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계기술이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하여 유지된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여 쌓인 무형의 자산을 우리는 사회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연계기술 아주 기반적인 거죠. 기억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군요. 개별 조직 간 수직적 관계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한다. 수직적 관계하고 독립성과는 이건 논리적으로 오류죠. 니은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수평적, 모든 조직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성,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긴 틀린 거고. 서비스 중복을 막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연계한다면 중복, 서로 가진 역량을 중복해서 별개로 이게 하는 그런 그 낭비가 있을 수는 없다. 이거 좋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증가시키는. 이건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번과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지 않겠어. 아니, 니은번은 기억번과 옳은 것이니까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다음 중 네트워킹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에 연계 기술이라는 말을 이렇게 네트워킹으로 이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역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자원을 연결시키는 거죠. 상호우전성, 호혜성이 강조되며 행위자 간 관계 맥락이 중요시된다. 관계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서비스의 패키지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을 때 유용하게, 그렇죠. 유용하게 바로 연계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단일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다. 지역사회 전체나 지역사회의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기술은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 지금 연계기술, 네트워크 연계기술이지 않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는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동원 이론이 동원 개발 기술이 나와 있는데 클라이언트 기부자들과 이와 같은 기회 상사제도의 욕구를 규명한다. 자원 개발은 자연 발생적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연 발생적이겠습니까? 여기는 적어도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총괄하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의도적이고 상황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가미한 이러한 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대처하는데 자연 발생적은 아니지요. 자원 동원의 원천이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이벤트나 대중매체, 광고, ART 같은 기법을 쓴다. 명분 연계 마케팅이라고 또는 기업 연계 마케팅 또 이런 등이 있는데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복지기관의 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해서 CRM을 명분 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면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 해서 사회복지도 그리고 기업도 모두에게 윤리 주는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CRM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돼. 자연 발생적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42번에 보시면 다음 중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처음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서 사회보장급여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적 근거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이전 계획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시도지사로부터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렇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이게 함정처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하위 단계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4년마다이기 때문에 2007년에 처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렇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 면장, 동장과 읍장, 면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지역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틀린 거지요.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합니다. 바로 여기 지역을 고려 읍면동 단위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씩 두도록 되고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는 겁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공공 간의 연계 방식으로 시작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아니죠. 처음부터 민간 협력 체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이건 기억번은 틀린 거죠. 기억번은 다 들어가야 되겠고. 3번은 답이 아니네.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도에서 전달되는 상위 계획은 실무분과에서 심의권을 갖는다. 업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고 업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는 것이지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시도 단위에서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심의권을 실무분과에 두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휘된 쟁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휘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틀린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기억번과 디귿번. 그렇죠? 여기 실무분과가 아니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꼭 가지고 가는 문제죠. 법제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연합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건의, 또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연계협력, 사회복지 관련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등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아닌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나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협력 조정,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은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훈련.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이것은 뭐야? 이것은 수립 및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학술도입과 국제. 자, 이것도 역시 사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된 겁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3번은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인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외에도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도 담당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3번으로 이거 사회복지사협회네 그러는데 이것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종래와는 달리 기능별로 분류되어서 3대 기능,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3대 기능이 있고 사례관리 기능 3개 사업 분야, 서비스 제공 기능 4개 사업 분야,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3개 사업 분야 나뉘는 여기는 그냥 기능만 물어봤네요.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전문화 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 여긴 두 개만 냈군요.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종래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법적 근거가 바뀌었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1987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별정직으로 최초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문제지. 1992년 내 가서야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거꾸로 92년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2000년부터 모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린 거군요. 4번, 5번 볼 것 없네요. 4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재원이나 공공재원까지 틀린 거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순수 민간재원입니다. 지역사회 재원을 동원하여 배분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정유회사 유류를 기부하는 것 모금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말합니다.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유류회사 당연히 공동모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금 사업은 연말에만 집중 모금을 아니죠. 모금은 연중 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 모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죠. 기업 모금은 전체 모금의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니죠. 연중 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 모금할 수 있다. 그리고 연중 모금 중에 실질적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가장 비중이 큰 기업 모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8번에 오시면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런 클라이언트나 기관 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간접 서비스 기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자원봉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 육성한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들에게 자원봉사를 공급한다. 중개자처럼 연결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 소통, 조정, 연계를 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한다. 모금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지 시험용으로 볼 적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이 되겠어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출제된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넣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보호 사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재가복지나 지역사회보호나 이런 것 등은 1980년대 후반에 가서 특히 재가복지와 같은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했던 것을 시작점으로 보통 통설화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그래서 지역사회보호 사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급식 지원 서비스, 말벗 서비스, 임의용 서비스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조사 진단 기능, 직접적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자원동원 기술 활용,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당연히 가정봉사업 파견처럼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 함정은 여기 니을번에 직접적이란 말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단계 중 형식적 참여에 속하는 것은 아른슈타인은 주민참여를 크게 세부적으로선 8개 단계로 나누되 그것을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으로 큰 범위로 나눴습니다. 주민 참여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에는 비참여로서 조작과 가장 낮은 수준의 조작과 7번째 단계의 낮은 수준으로 2번째 낮은 단계로 치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형식적 참여, 주민을 참여시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미 법률로 모든 결정은 관에서 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 참여. 사진을 보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정보 제공과 상담, 회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하는 이런 것을 주민권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협력관계. 반드시 주민의 참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협력관계나 일부 사안이지만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권력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집행하도록 되는 것은 주민통제라고 합니다. 지금 마침 여기는 형식적 참여를 물어봤는데 정보 제공, 상담, 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말로 정상회라고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책치료는 거기 보면 밑에는 비참여에 해당되는 거죠. 조작 역시 비참여, 조치라고 나가는 비참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로 50개의 문항을 좀 봤습니다만 그중에 좀 과하게 출제했던 예상 문제로 끌어왔던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합격에 초점을 두고 고득점에 초점을 두고 보이지 않으면 버리세요. 고득점 오겠다라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가져가기에는 과목이 너무 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은 제거하고 접근하시되 만약에 그것이 서운하시다면 뭐 제 연락처 다 있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문자 올려주시면 바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